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발은 이미 1000년을 지났는데 머리는 아직 1초밖에 안 흘렀습니다. 중력이 당신을 국수처럼 늘려버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는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죠.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어서 특이점으로 떨어지는 게 미래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수백만 개의 블랙홀이 별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최강의 괴물 블랙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5년 12월 독일군 참호에서 포격을 피하던 천문학자 칼 슈바르츠실트가 친구 아인슈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방금 완성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담긴 논문이었죠.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풀 수 없었거든요.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며칠 만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답은 이랬습니다. 별이 충분히 작고 무거우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였죠. 지구를 9mm로 태양을 3km로 압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몇 달 뒤 피부병으로 죽었습니다. 42살이었고 자신의 발견이 100년 뒤 세상을 바꿀 줄은 몰랐죠. 더 웃긴 건 아인슈타인조차 이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964년 우주에서 강력한 엑스레이 신호가 잡혔습니다. 100조짜리 X-1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상한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에너지만 미친 듯이 쏟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몇 년간 관측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별보다 훨씬 작은데 태양의 15배나 무거웠거든요. 이론상 불가능한 조합이었죠. 남은 답은 하나, 블랙홀이었습니다. 1967년 물리학자 존 휠러가 나사 강연 중에 청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블랙홀. 이 극적인 이름이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죠. 과학자들은 이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다. 태양의 3배 이상인 별이 연료를 다 쓰면 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블랙홀이 탄생하고 바깥층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1억 개 이상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작고 검어서 지금까지 수십 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훨씬 더 큰 괴물들이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죠. 2019년 4월, 5년간 수백 명이 매달린 끝에 블랙홀의 첫 사진이 나왔습니다. M87 은하 중심의 이 괴물은 태양의 65억 배나 무거웠습니다. 5천 창만광 떨어진 걸 찍으려면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이 필요했는데 과학자들은 전 세계 8개 망원경을 연결해서 해냈죠. 2년간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렌지색 고리로 둘러싸인 검은 그림자,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었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선 말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사진도 나왔습니다. 궁수자리 A라는 이름이고 태양의 400만 배 무게로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은하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문제는 이 초거대 블랙홀들이 어떻게 그렇게 커졌냐는 겁니다.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기껏해야 태양의 수십 배인데 어떻게 수억 배가 됐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산해보니 불가능했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먹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우주가 10억 년도 안 됐을 때 이미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는 여러 블랙홀이 합쳐졌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LIGO가 두 블랙홀 충돌의 중력파를 잡으면서 합병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시 블랙홀 이론입니다. 별을 거치지 않고 우주 초기에 바로 만들어진 블랙홀이라는 개념이죠.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1962년 20살의 호킹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55년을 더 살았고 그 기간 동안 블랙홀 물리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호킹은 1970년대 초반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건 열역학 법칙과 비슷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는 열을 방출하는데 블랙홀은 아무것도 안 내보낸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1974년 호킹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블랙홀도 복사를 방출한다는 거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에서 입자쌍이 계속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한 입자는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입자는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호킹 복사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합니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더 빨리 증발하고요. 하지만 이게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정보 역설이죠.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은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블랙홀에 뭔가 떨어지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블랙홀이 증발하면 무작위 열만 남는데 원래 정보는 파괴된 걸까요? 수십 년간 논쟁 끝에 과학자들은 정보가 호킹 복사 속에 극도로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나온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블랙홀 표면에 모든 정보가 홀로그램처럼 기록된다는 겁니다. 2004년 호킹은 자신의 입장을 바꿔 정보는 파괴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죠. 1971년 호킹은 원시 블랙홀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1000억 분의 1초 만에 우주가 90번 이상 2배로 커지는 급팽창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 곳곳에 밀도 차이가 생겼고 밀도가 높았던 곳에서 물질이 바로 붕괴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별이 생기기도 전에 말입니다. 원시 블랙홀은 아주 작은 것부터 태양의 10만 배까지 다양한 크기였을 겁니다. 이론상 우주가 1초도 안 됐을 때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호킹은 이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질량의 27%를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직접 관측된 적이 없거든요. 우주 곳곳에 흩어진 수십억 개의 작은 블랙홀이 은하를 묶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시 블랙홀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이 15년 가까이 관측했지만 증거를 거의 못 찾았죠. 중력 렌즈 효과나 우주 배경 복사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원시 블랙홀 이론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LIGO가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중력파를 잡은 겁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신호였는데 각각 태양의 29배와 36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지기엔 너무 크고 초거대 블랙홀로 보기엔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LIGO는 지금까지 90번 이상 블랙홀 충돌을 관측했고 상당수가 이 중간 질량 범위였습니다. 계산해보니 원시 블랙홀이 태양의 20배에서 50배 사이라면 충돌 빈도가 딱 맞아떨어졌죠. 드디어 원시 블랙홀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초거대 블랙홀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태양의 수만 배로 시작했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시 블랙홀이 충분히 많았다면 이들 주변에 가스가 모이고 압축되면서 최초의 별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랙홀이 은하를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별이 먼저 생기고 블랙홀이 나중에 생긴 줄 알았는데 순서가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계 외곽의 행성 9번 말이죠. 2003년 발견된 외소 행성 세드나는 이상한 궤도를 가졌습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만 년 이상 걸리고 해왕성보다 훨씬 멀었거든요. 다른 천체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궤도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 있었죠. 2016년 과학자들은 미발견 행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상 지구의 5배에서 10배 정도 무게고 태양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찾아도 안 나왔죠. 2019년 두 물리학자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행성 9번이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는 거죠. 질량은 지구의 5배지만 크기는 자목만 하다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138억 년 된 블랙홀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게 밝혀질 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 최초의 은하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상보다 큰 블랙홀이 있다면 원시 블랙홀 이론의 증거가 되겠죠. 2030년대 발사될 LISA는 우주 공간에서 직접 중력파를 잡습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블랙홀 충돌도 관측할 수 있어서 원시 블랙홀의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2025년부터 하늘 전체를 반복 촬영합니다. 원시 블랙홀이 별 앞을 지나가면 중력 렌즈 효과를 잡을 수 있죠. 행성 9번 탐색도 계속됩니다. 답은 곧 나옵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진을 찍었고 130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을 감지했습니다. 100년 전 참호에서 계산했던 게 정확히 맞았던 거죠. 역설적이게도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게 동시에 가장 창조적입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 별의 탄생을 촉발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블랙홀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없었다면 은하가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테고 태양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원시 블랙홀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주의 모든 구조가 블랙홀에서 시작된 거죠. 빅뱅 후 1초도 안 돼서 만들어진 중력의 씨앗이 138억 년에 걸쳐 은하와 별, 행성과 생명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가 산더미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정말 파괴되는 걸까요? 우주 최초의 블랙홀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정체일까요? 행성 9번이 사실은 138억 년 된 블랙홀일까요? 이 답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나올 겁니다. 어쩌면 호킹이 옳았을지 모릅니다.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블랙홀을 이해해야 하고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시작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빅뱅도 블랙홀도 특이점입니다. 하나는 우주를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우주를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끝이 곧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안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블랙홀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시간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빛조차 못 나오는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게 우주의 아이러니죠. 블랙홀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날, 우리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빅뱅부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다중우주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블랙홀의 비밀을 푸는 건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참호에서 편지를 읽던 슈바르츠 실트가 증명했고 휠체어에 앉은 호킹이 확인했죠. 블랙홀은 우주의 괴물이 아닙니다. 우주가 보낸 초대장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대담하게 상상하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인류는 지금 블랙홀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빛조차 삼키는 절대적 어둠이 우주를 밝히는 수십억 개의 별을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정보를 영원히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천체가 사실은 우주의 모든 정보를 표면에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우리가 발견할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138억 년 우주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될 거고 모든 게 블랙홀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는 별도, 서 있는 땅도, 우리 자신도 결국 우주 최초의 블랙홀이 만든 작품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100년 전 전쟁터에서 친구의 편지를 읽던 한 과학자의 호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블랙홀의 비밀을 푸는 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의 본질이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